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미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었죠.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더 큰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땡땡에게 휘둘리는 시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부탁은 안 드리는데 제가 지금 2.9만 구독자에서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좀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 부탁을 드려보려고요.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앞으로도 좀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정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좀 채널 발전도 없고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도 도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세계 경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반등 후 폭락하고 있죠. 뚜렷한 폭락 이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S&P가 약 3%, 나스닥이 4%에서 5%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 추세는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종가를 봐야겠지만 밑꼬리는 달고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란은행이죠.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습니다. 0.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 거죠. 물가 상승률이 연말까지 10%에 육박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잡는 거죠. 원래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이때까지 그 역할을 안 했을 뿐이죠.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죠. 왜냐하면 뭐랄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이유가 자기들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아졌고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실업자들이 그 근무 전선에 뛰어들지 않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죠. 뭐 연준이 뭐 등 떠밀어 걔들을 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플레이션을 인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참은 기간만큼 압축해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금리는 올라갈 일이 운명이었잖아요. 내신입니다. 하늘이 천천히 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이 된다. 빅스텝된 경제 침체다. 이번에 한번 올렸고 원래 자이언트 스텝이 예정돼 있지만 그게 아닌 빅스텝이 이루어지더라도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어떻냐? 금리, 돈은 이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가 높아야 돈이 한국으로 오겠죠. 근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같은 이자를 줘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러면 누가 한국에 넣겠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신흥시장이고 위험자산에 속하죠. 안전자산인 미국에 넣겠죠.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은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을 다시 짠다라고 합니다. 뭐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을 뭐 오밀조밀하게 짤 수는 없겠죠.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세대 배터리,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지 줄기죠. 여기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수가 이렇습니다. 지수가 현재 박스권을 계속 가고 있어요.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은 움직일 거거든요. 이 박스 P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승 추세로 돌아가면 이 저항선까지 가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미증시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충격을 받아요. 그래도 2600 밑으로 내려갈 일은 현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2600 밑으로 강하게 내려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고 또 떨어지는 건데 그 하락 추세 중에서도 박스권에서도 다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려올 때도 반등할 거를 우리가 예측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반등세가 약해지고 떨어지면 다시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죠. 페일러 스윙. 그러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 지지선이 있으니까 2600에서는 다시 반등할 거다. 그럼 오중바닥을 형성합니다. 오중바닥이 형성되면 진짜 안 깰 거예요. 그걸 깨면 진짜 그건 작전입니다. 시장은 땡땡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금리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 우려, 하느니 26일에 또 올릴 듯 한국은행은 지금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은 웬만하면 인내하지 않아요. 한국은행은. 그래서 금리에 굉장히 휘둘리고 있다. 그리고 파월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파월이 엊그젠가 어제죠.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빅 스텝만 하겠다는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라는 말에 시장의 환호성을 뭐 지금 했다는데 다시 하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 어제 올랐다고 영상 안 올린 이유가 이겁니다. 분명히 시장이 좀 이상했어요. 파월이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라고 한들 올라갈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시장이 크게 반등하더라고요. 약간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고 했을 뿐이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0.25 그 베이스 포인트를 덜 올린다는 건데 그게 이렇게 시장이 4%, 3%, 4%나 오를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망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금리를 보겠습니다. 왜 오를까요? 물가 때문이죠. 예,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30분 만에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제 채널에도 올려놨습니다. 뭐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오르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물가는 곧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럼 물가는 왜 오를까요? 양적 완화,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봉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주된 이유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가 시작됐죠.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게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물가가 올랐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농산물이 수출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죠. 농산물이 수출이 안 된다는 건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중국 봉쇄, 지금 코로나로 상해를 봉쇄했다고 하죠. 그러면 세계 최고의 공장인 중국이 수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석유도 안 팔릴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악재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3개입니다. 지금 현재 명백해요. 시장의 악재는 명백합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만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은 그대로입니다. 시장은 그대로예요. 일정 지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관망하면서 추세를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뭐 떨어진다고 팔고 뭐 올라간다고 사고 이래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의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좀 추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도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시죠. 한마디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가서 그냥 한마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만약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쭉 쓰는 겁니다. 미증시가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윗분들이 그래? 그랬나? 아유 안 그래도 미국 많이 떨어졌더라고. 뚜렷한 이유는 없고 빅스텝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고 했지만 빅스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빅스텝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과거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에도 조정 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구독자분께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자네 근무 시간에 왜 주식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일 안 하고 그걸 궁금해 하시는 당신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겁니다. 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려주시면서 그럼 전 뭘 먹고 삽니까? 그리고 다른 채널 문의가 많으신데 제가 그냥 다른 채널 하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뭐 댓글이건 메일이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그냥 제 취미 생활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씩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채널이 지금 초반이라서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뭐 주력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재미삼아 좀 해보고 있습니다.